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영화 호프가 박스오피스를 질주 중이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어제 첫날 35개국 탑10, 2개국 1위에 오른 동궁의 프랑스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호프는 지난 18일 51만 1883명의 선택을 받으며 누적 173만 2394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연휴인 지난 17일부터 1일 관객수 5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오늘 내에 누적 200만 관객을 돌파하는 것은 확실시됩니다. 호프의 뒤를 이어 영화 미니언즈 앤 몬스터즈가 9만 6106명의 선택을 받아 누적 28만 8740명을 기록하며 2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3위는 모아나입니다. 5만 5910명이 선택해 누적 72만 2010명이 됐습니다. 4위는 토이스토리5로 3만 7135명이 선택하며 누적 271만 5382명이 됐습니다. 5위는 눈동자로 2만 4834명이 선택해 누적 141만 1338명이 됐습니다. 한편 오늘 19일 오전 기준 실시간 예매율에선 호프가 37.9%로 여전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요즘 영화 호프에 대해 실망을 많이 했다는 나름의 자칭 영화평론가들이 마치 이 영화를 까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듯 수많은 영상으로 이 영화에 대한 악평을 쏟아냈지만 이 영화의 인기를 잠재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영화 드라마를 보면서 스스로 평론가,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이비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는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박한 세상에서 조금이나마 내 삶의 위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즐기기 위한 오락입니다. 갑자기 뜨내기 전문가들이 우후죽순 등장해 영화 드라마만 나오면 마치 실험실에 개구리를 해부하듯 영화 드라마의 배를 가르고 해체를 합니다. 단순하게 영화 드라마는 내가 봤을 때 재밌었다 없었다로 평가하면 되는 것이고 재밌으면 2번, 3번 보면서 즐기면 되고 재미없으면 자신이 즐길 수 있는 다른 영화 드라마를 찾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의 잣대로 재미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다른 이들이 재미있게 봤다라는 말을 참지 못해서 그 영화 드라마를 즐겼다는 평가를 찾아다니며 악플과 혐오의 댓글을 답니다.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역 배우를 중학교까지 해봐서 현장 경험이 많습니다. 하나의 영화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정말 적게는 수백 명이, 많게는 단역 배우들까지 포함하면 수천 명이 밤을 새가며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영화 드라마를 그저 단 셋째 혀로 건전한 비평이 아닌 조롱과 혐오의 표현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인성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에서 말했듯 재미없다면 그 재미없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지만 그 자체를 조롱과 혐오의 수단으로 즐긴다면 그것은 한류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퇴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려스러운 것이 이번에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이나 배재고의 일베 응원 논란이나 김 부장 원작 회사의 사장의 일베 논란이나 이 모든 혐오 정서의 뿌리에는 일베 문화가 뿌리 깊게 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한심스러운 것이 이런 조롱 섞인 썸네일로 영화를 조롱하는 영상에 열광하고 있는 모습에 정말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혐오가 놀이문화로 또 혐오가 돈을 버는 수단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전 영상에서 제가 K드라마 동궁이 비정상적으로 순위가 정해졌다고 말씀드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드렸는데 재밌는 것은 하루도 되지 않아 플리스페트롤 순위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플리스페트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순위표를 바꾸는 것은, 그것도 동궁 순위가 갑자기 8위에서 4위로 올라가는 것은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제가 앞 영상에서 어떻게 아시아만큼 K드라마가 인기가 있는 남미에서 단 한 국가도 1위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바뀐 순위에서는 남미 순위가 잡히고 있습니다. 히트맵을 보면 오늘 올라온 처음 순위의 히트맵에서 남미와 북미의 순위가 잡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순위도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상하게 왜 넷플릭스는 기대하는 K드라마를 올릴 때마다 이런 오류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지 이제는 실소가 납니다. 각설하고 지금 지표상으로 한국을 제외하고 동궁이 1위에 오르고 있는 나라는 태국입니다.
태국에서 동궁이 1위를 한 것이 정말 재밌는 것이 이 순위는 넷플릭스를 당황하게 만드는 순위라는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K-드라마가 나올 때마다 전세계 순위에서 미드를 누르고 넷플릭스 순위를 장악하자 두 가지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견제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드가 1위를 할 수 있도록 순위 방식을 드라마의 총 시청 시간을 총 실행 시간으로 나누는 뷰 순위로 바꿨습니다. 이 순위 방식은 절대적으로 회차가 짧고 실행 시간이 적은 미드에게 유리한 순위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넷플릭스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방식으로 아시아에서 K-드라마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를 찾았습니다. 같은 아시안이 비슷한 정서로 K-드라마 비슷한 퀄리티가 있는 드라마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를 선택했는데 그 나라는 일본과 태국입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여러 오리지널 일본 드라마 영화가 올라오지만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히트한 드라마는 단 하나, 아리스 보더랜드 하나입니다. 태국은 이번에 더 공격적으로 그다지 뚜렷하게 히트한 드라마가 없었는데도 하나 3천억 원을 드라마에 투자했습니다. 우리나라 컨텐츠에 투자하는 금액보다 적지만 그래도 태국의 컨텐츠 수준에는 공격적인 투자입니다. 그래서 태국 내에서는 이 투자가 성공해서 이번에 아시아에서 참교육이 1위를 달릴 때 유일하게 1위를 하지 못한 나라가 태국이었습니다. 이유는 태국 넷플릭스 오리지널 악마 변호사가 같이 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는 영국 가디언에서도 주목을 받았지만 평은 그다지 좋지 않았고 배우들의 연기가 과장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오늘 날짜 프리시페트롤 태국 순위를 보면 1위 동궁, 2위 김부장, 3위 아파트가 차지했고 4위가 태국 드라마 더 스크리머 게임이 5위에 참교육, 6위에 태국 드라마 악마 변호사가 올라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의도는 아마도 K-드라마처럼 저비용 고효율을 내는 드라마를 원하고 있지만 일본이나 태국 모두 찻잔 속의 태풍처럼 자국에서만 1위를 하는 드라마만 생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세라고 동궁을 리뷰하는 태국 언론의 기사를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궁 이 드라마는 완벽한 신기함입니다. 지금 당장 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의 정치 게임에 공포 판타지를 과감하게 도입한 매우 용감한 작품입니다. 대본이 너무 좋아서 숨쉬는 곳도 있게 만듭니다. 이번에는 항상 숨겨져 있는 듯한 무심한 무당이 노윤서를 마주했을 때 매우 부드러운 케미스트리가 돋보입니다. 왕 조승우는 소리 지르지 않아도 강력한 카리스마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이 작품은 궁전 디자인부터 차후 세계까지 아름다움이 가장 강력한 강점 중 하나입니다. 드라마 중반에 전개가 느려서 약간 답답할 수도 있지만 무조건 끝까지 봐야 합니다. 또 드라마가 칭찬받아야 할 하이라이트는 영혼 세계 장면입니다. 팀이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해냈습니다. CGI를 떠다니며 궤도에서 떨어지는 식으로 사용하는 대신 이야기가 디자인된 방식은 아름답고 끔찍한 것 사이에 완벽한 균형, 세련된 유령 같은 분위기로 색채 구성은 진실과 왜곡된 듯 보입니다. 아무도 없이도 스스로 움직이는 그림자와 조용할 때 들려오는 부드러운 속삭임이 감각을 줍니다. 이는 이 드라마를 정말 몰입하게 만들고 이 작업은 매우 섬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적합한지 묻는다면 이 이야기는 어둡고 정교한 이미지를 좋아하는 판타지 애호가나 새 주연 배우의 팬에게 완벽합니다. 누가 장르가 점차 분위기를 흡수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스토리가 조금 느리면 오래 몰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다른 거대 형태 시리즈와는 확실히 다른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동궁에 열광하는 태국 시청자 반응입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평소에 한국 드라마는 잘 안 보는데 예고편을 보고 다크 판타지 장르를 좋아해서 흥미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한 번에 다 봤어요. 전개도 빠르고 지루하지 않았고 영상미도 훌륭했어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속편이 나온다면 킹덤처럼 갑자기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쉬웠거든요. 계속 기다렸는데 그냥 시즌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남지역의 복귀작이라 공개되자마자 밤새워 다 달렸다. 군대 다녀오더니 액션선이 훨씬 날카롭고 멋있어졌다. 검을 휘두르며 귀신을 뵐 때 눈빛이 진심으로 미쳤다. 조승우의 연기는 태국 시청자들에게도 역시 믿고 보는 보증수표다. 왕으로서 화면에 등장할 때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압도적이다. 가벼운 환타지인 줄 알았는데 무게감을 완전히 잡아준다. 노윤서의 단아한 한복 자태가 정말 아름다워서 감탄했다. 태국 팬들이 좋아하는 맑고 깨끗한 이미지라 눈길이 간다. 다만 전통 사극 특유의 어조로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듯하다.
새 주연 배우의 조합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신선하다. 어울리지 않을 것 같던 테마사 궁녀 왕의 케미가 좋다. 배우들의 연기 합 덕분에 8부작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남주역이 귀신의 세계를 넘나드는 설정이 심장을 뛰게 한다. 큰 키로 도포를 휘날리며 액션씬을 소화하는 게 유죄다. 넷플릭스는 당장 남주역의 비하인드 컷을 더 풀어달라. 한국형 사극 오컬트 중에서 킹덤 이후로 가장 만족스럽다. 단순한 귀신 이야기를 넘어 궁궐의 정치적 음모가 얽혀있다. 매 에피소드마다 긴장감이 넘쳐서 끊을 수가 없다. 여름 무더위를 완전히 날려버릴 만큼 서늘하고 공포스럽다. 밤에 불을 끄고 보다가 귀신 비주얼 때문에 소리를 지를 뻔했다. 오컬트나 고어 장르를 좋아하는 태국인인 나의 취향에 딱 맞는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잔혹동화 같은 분위기다. 세자들의 우문사하는 저주의 실체가 밝혀질 때 소름 돋았다. 다크 판타지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인생작이다. 초반부터 몰입감이 엄청나서 1화 끝난 뒤 바로 다음화를 눌렀다. 저주받은 동궁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이 주는 압박감이 대단하다. 스토리 전개가 질질 끌지 않고 시원시원해서 마음에 든다. 넷플릭스가 자본을 제대로 투자했다는 게 화면에서 느껴진다. 귀신들이 가득한 귀의 세계 구현도가 상상 이상이다. 판타지적인 이 세계의 CG 퀄리티가 영화처럼 이질감이 없다. 우리 태국은 넷플릭스에서 3천억을 받아서 드라마를 만들어도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표가 나질 않는다. 제발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화면 색감과 미장센이 예술이라 매 프레임이 아름답다. 어둡고 괴기한 분위기 속에서도 동양적인 영상미가 돋보인다. 조명과 카메라 워킹이 스릴러의 매력을 극대화한다. 방콕 송화 팝업 스토어에 다녀와서 보니까 더 재밌다. 드라마 속 피비린내 나는 궁궐문과 연못을 그대로 재현했다. 주말에 친구들과 가서 테마사 컨셉으로 사진 찍기 딱 좋다. 태국 넷플릭스 순위 1위인 이유를 직접 보고 납득했다. 주위 친구들이 다 트위터에서 이 드라마 얘기만 하고 있다. 태국인들이 환장하는 무속, 오컬트, 사국 요소를 다 갖췄다. 결말까지 보고 나니 벌써부터 시즌2를 애타게 기다리게 된다. 세계관이 너무 아까워서 이대로 끝나기엔 아쉬움이 남는다. 태국에서 대박 쳤으니 넷플릭스가 꼭 다음 시즌을 주면 좋겠다. 프랑스도 이 드라마에 관심이 많은지 여러 리뷰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고 그 기사에 댓글도 달리고 있습니다. 리뷰 기사에 달린 댓글 2개만 살펴보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작중에서 권력에 대한 탐욕이 때로는 인간을 영혼보다 더 악하게 만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는 늘 그렇듯 아주 훌륭했고 8부작으로도 충분했던 것 같아요. 후속편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요. 방금 이 시리즈를 다 봤는데 정말 최고예요. 제가 좋아하는 역사, 공상과학, 판타지, 크리처물이 다 들어가 있어서 취향 저격이었어요. 심지어 완성도도 높고 스토리도 흥미진진해서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작은 괴물이 너무 귀엽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완전 입덕했어요. 다음은 이 드라마의 프랑스 K-드라마 커뮤니티에 올라온 반응입니다. 8개 에피소드를 모두 몰아서 봤어요. 누가 가장 혐오스러운 캐릭터인지 궁금해졌고 마지막에는 가장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찾았어요. 네, 바로 꺼목살이입니다. 꺼목살이 저 녀석은 분명히 음에너지 괴물과 싸울 거예요. 아마 시즌2를 계획 중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구천의 배경, 그곳의 존재와 맺은 거래, 여전히 그 존재와 얽매여 있는 이유, 귀세계에서 며칠간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는지 등 미해결 질문들이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여전히 묶여있는 사실은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매우 흥미로운 방식이었어요. 너무 궁금하고 더 보고 싶었어요. 시즌2 제작을 진심으로 고려해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영화 콘스탄틴처럼 비슷한 분위기를 주는 후속작은 제작되질 않길 바랍니다. 감독은 더 탐구할 부분이 많으며 결국 왕이 여전히 존재하니 두 번째 시즌도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두고 봐야겠네요.
조승화, 장영남은 정치적 측면을 단순한 궁정 음모를 훨씬 뛰어넘게 끌어올립니다. 왕과 왕대비 모두 자신을 악당으로 여기지 않으며 바로 그 점이 그들을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시각적으로 동궁은 정말 아름답다. 궁전 세트는 놀랍고 의상은 인위적이지 않으면서도 풍부하며 생물 디자인은 한국 민속에서 많이 차용되었고 검술 장면은 인상적인 정밀함으로 안무되었다. 유령, 민속, 정치적 음모, 정교한 신화 이면에는 슬픔, 야망, 죄책감 그리고 가족과 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정당화하는 끔찍한 일들에 관한 미스터리가 숨어 있습니다. 동궁은 분위기 있고 아름답게 제작된 초자연적 스릴러로 강력한 연기, 기억에 남는 공포 이미지 그리고 매력적인 중심 미스터리로 한층 상승한다. 신화 캐릭터들에게 주는 자신감을 항상 균형 있게 맞추지는 못하지만 모든 것이 맞아떨어질 때는 내가 기대했던 바로 그 오싹한 역사 환타지다. 동궁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사악하고 음산한 전제 위에 세워졌으며 실제로 그것을 보는 경험은 그 약속을 완전히 실현한다. 솔직히 이 드라마의 시각적 요소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촬영 기법이 정말 미친듯이 훌륭해요. 분위기가 마치 하나의 캐릭터처럼 느껴집니다. 미적 감각이 정말 놀라우며 멋진 컬러 그레이딩도 훌륭합니다. 다른 세계에서의 액션과 전투 장면은 정말 훌륭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살아 움직이려면 강력한 사운드 트랙이 필요하다고 믿는데 여기서 정말 완벽하게 해냈어요. 최근에 본 K-드라마 중 최고의 영상을 자랑합니다. 두 주연 배우의 케미와 연기가 정말 좋았어요. 그냥 좀 더 나아가서 10편에서 12편 정도로 시즌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공포 요소는 주로 VFX에 의존하며 기묘한 이야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긴 해도 잔인함, 잔혹함, 충격 효과 그리고 많은 유혈 장면이 꺼려진다면 낮에 꼭 시청하세요.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탄탄하고 직설적인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복잡한 줄거리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구간이 완전히 자연스러웠습니다. 주요 인물들은 정말 호감이 갔어요. 특히 여성 주인공이 얼마나 용감하고 유능한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은 도우려하지만 결국 골칫거리가 되고 여기서 그녀는 진정한 자산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평소 장르를 선호하는 편과 상관없이 훌륭하고 경쾌한 감상 작품입니다. 배우들은 특히 남자 주인공이 뛰어난 연기를 펼쳤으며 그의 영적 장면과 연기는 완전히 초월적이었습니다. 직접 보고 확인해 보세요. 동궁은 마치 기묘한 이야기와 스위트홈이 킹덤과 만나는 느낌이었어요. 전자의 으스스한 초자연적 미스터리와 괴물 공포, 후자의 몰입감 넘치는 궁전 드라마를 결합해 매우 독특하고 짜릿한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전반부는 빠른 전개에도 불구하고 다소 실망스러웠지만 후반부는 드라마를 완벽하게 몰입감 넘치는 스릴러로 완전히 탈바꿈시켰다. 재미있게도 나를 가장 무섭게 하는 것은 유령이나 초자연적 존재가 아니라 권력과 왕자를 위해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인간들, 특히 왕실 가족이었다. 드라마에서 또 다른 인상 깊었던 점은 세계관 구축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인간이 거주하는 세계와 유령, 영혼, 초자연적 존재, 그리고 귀의 영역으로 알려진 강력한 존재들이 거주하는 두 개의 평행 세계를 설정했습니다. 이 컨셉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다음은 동궁에 열광하는 독일 시청자 반응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킹덤 스타일의 다크 사극이 넷플릭스에 돌아와서 정말 기쁩니다. 단순한 로맨스 사극이 아니라 한국 특유의 오컬트 무속 신앙이 섞여 있어서 매우 신선합니다. 귀신들이 나오는 장면의 으스스한 분위기가 한여름 더위를 다 날려줄 정도로 강렬해서 만족스럽습니다. 컴퓨터 그래픽과 특수효과의 퀄리티가 웬만한 할리우드 공포영화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칠흑같은 연못과 대비되는 붉은 귀신의 세계를 표현한 비주얼이 시각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실 세계와 귀의 세계를 자연스럽게 교차 편집하는 연출력 덕분에 지루할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왕 역할을 맡은 조승우의 무게감 있는 연기 덕분에 드라마의 전체적인 중심이 확고하게 잡힙니다. 초반에 귀신을 믿지 않다가 아들을 잃고 점차 광기에 물들어가는 눈빛 연기가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조승우가 화면에 등장할 때마다 그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아서 끝까지 몰입하며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남주혁이 그동안 보여준 부드러운 이미지와 전혀 다른 어두운 캐릭터를 맡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귀신을 베는 검을 휘두르는 그의 액션 시퀀스는 역동적이면서도 처절함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복숭아 나뭇가지를 메고 다니는 독특한 비주얼도 캐릭터의 미스터리함을 배가시켜 아주 매력적입니다. 궁녀 생각역을 맡은 노윤서 배우의 차분하면서도 비밀스러운 연기가 무척 돋보였습니다. 귀신의 소리를 들을 때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단단함을 잃지 않는 눈빛이 인상 깊었습니다. 노윤서의 연기는 감정을 크게 터뜨리지 않으면서도 극의 서사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어 다음 작품이 벌써 기대됩니다.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전개는 흥미롭지만 한국의 전통 무속신앙 개념이 조금 어렵게 다가옵니다. 한해 정서나 귀신들의 억울한 사연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자막 이상의 문화적 배경 지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양 시청자들을 위해 극중 등장하는 주술이나 규칙에 대한 부연 설명이 조금 더 친절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초반부에 뿌려진 궁궐에 숨겨진 음모와 원기들의 저주가 촘촘하게 엮여 있어 대본이 탄탄하다고 느꼈습니다.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심리전이 드라마의 재미를 한층 더 끌어올립니다. 단순한 테마물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권력력이 빚어낸 비극을 다루고 있어 깊은 여운이 남습니다. 드라마에 삽입된 한국 전통 악기 소리가 괴기한 효과음과 섞여 극강의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소리만으로도 귀신이 어디선가 나타날 것 같은 서늘한 기분이 들어 헤드폰을 쓰고 보다가 중간에 벗었습니다. 시각적인 공포를 청각적으로 완벽하게 보완해준 훌륭한 사운드 트랙 디자인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귀신을 보는 남주혁과 귀신의 소리를 듣는 노윤서의 콤비 플레이가 이 드라마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했던 두 사람이 생사를 넘나들며 점차 구원서사로 발전하는 과정이 애절합니다. 두 주연의 비주얼 조화는 물론이고 음산한 사건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호흡이 무척 훌륭합니다. 미국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의 중세 한국 버전이나 한국판 콘스탄틴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뻔한 좀비물에 지쳤던 장르물 마니아들이라면 이번 주말에 반드시 몰아봐야 할 수작입니다. 넷플릭스가 오랜만에 유럽 시청자들의 입맛에 딱 맞는 고품격 다크 판타지를 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라는 세계관을 설명하고 인물들을 소개하느라 전개가 조금 느리고 다소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초반에 낯선만 조금 견뎌내면 어느새 8화까지 멈추지 못하고 정주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K드라마를 볼 때마다 느끼지만 조선시대 복식과 궁궐의 건축 양식은 언제 봐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특히 어두운 밤에 횃불을 들고 움직이는 군사들과 화려한 왕의 이복이 화면에서 강렬한 색감 대비를 이룹니다. 고중에 신경 쓴 듯한 가구와 소품들이 극의 리얼리티를 높여 판타지임에도 현실처럼 몰입하게 만듭니다. 8부작이라는 짧은 분량 안에 뿌려든 떡밥들을 과연 다 회수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기우였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에 몰아치는 전개와 권선징악의 결말은 카타르시스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왕이 받게 되는 결말의 방식도 단순한 죽음보다 훨씬 잔인하고 설득력 있는 처벌이라 마음에 듭니다. 주연들뿐만 아니라 궁궐 내부의 무당이나 어린 세자 역할을 맡은 조연 배우들의 연기도 훌륭합니다. 특히 귀신에 빙의되어 발작하는 어린 아역 배우의 소름 끼치는 연기력 덕분에 초반 몰입도가 엄청났습니다. 탄탄한 조연들의 연기 뒷받침이 있었기에 이 괴기한 세계관이 깨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독일어 더빙 버전으로 시청했는데 성우들의 감정 연기가 어색하지 않고 캐릭터와 잘 어울렸습니다. 공포, 스릴러, 사극, 액션의 세 가지 장르가 완벽하게 버무려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드라마입니다. 칼과 부족, 주술이 난무하는 전투 장면들은 카메라도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장르 영화를 좋아하는 마니아들의 갈증을 완벽하게 채워줄 만한 웰메이드 컨텐츠입니다. 무섭기만 할 줄 알았는데 죽은 자들의 사연 속에 담긴 슬픔과 한이 느껴져 후반부에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매력적인 테마사 콤비와 세계관을 겨우 8화만으로 끝내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넷플릭스가 하루빨리 시즌2 제작을 확정지어 새로운 한국 귀신들의 이야기를 더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독일 시청자도 이 드라마를 꽤나 만족하는 댓글이 많습니다. 내일 올라오는 플리스페트롤 독일 순위가 궁금해지게 만드는 독일 시청자 반응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드라마는 지금 로튼토마토 전문가 만족도 100%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